드론이 우크라이나 상공을 장악하고 있을 때도 요청했던 장비가 전차입니다.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게 하는 스텔스 기능, 철제 궤도에서 고무 궤도로 전차포 10mm가 확대가 되면 파괴력이 엄청나게 증가가 됩니다. 끊임없이 전차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34년간의 군 생활을 하다가 전역한 퇴역 기갑 대령 최무룡이라고 합니다. 창끝 전투 학회에서 소부대 전투 기술과 드론, 대드론, 유무인 복합 체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전차 무용론은 전체가 태어날 때부터 나온 얘기긴 한데, 드론이 우크라이나 상공을 장악하고 있을 때도 우크라이나가 서방 국가에게 요청했던 장비가 전차입니다. 드론이 나왔으니까 전차는 없어져도 돼. 당장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전차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전차 무용론이 나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어만 한다 그러면 포병, 보병, 드론 이런 무기 체계로 얼마든지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끝낼 수는 없죠. 적의 전쟁 의지를 꺾어놔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공격을 해야 됩니다. 가장 필요한 전투 장비가 전차인데, 일단 적보다 빨라야 되고요. 적의 화력 안에서도 살아남아서 적 지역까지 투입이 돼야 되고, 적을 경멸하기 위해서 강력한 화력을 투사해야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장비가 전차라고 생각합니다. 전차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전투 장비입니다. 많은 국가에서 차세대 전차의 설계 개념을 연구하고 있고, 일부는 시제품으로도 나오고 있는데, 전차의 강점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거든요. 기동성, 화력, 방어력, 이 세 가지인데, 대부분의 전차가 엔진 출력이 한 1200마력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1500마력 정도까지 올리려는 노력은 있을 것 같습니다. 능동형 현수 장치 같은 거를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개발하고 있고, 또한 궤도도 철제 궤도에서 고무 궤도로 발전을 시키는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화력 분야에서도 130mm에서 최대한 140mm 정도까지 구경을 확대할 것을 아마 검토하고 있을 겁니다. 전차포 10mm가 확대가 되면은 전차포탄은 거의 2배 가까운 크기로 늘어나기 때문에 파괴력이 엄청나게 증가가 됩니다. 방어력, 이 부분이 아마 가장 강화되고 강조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첨단 장갑이 개발되고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게 하는 스텔스 기능, 드론이라든가 포탑 상부에서 폭발하는 대전차 미사일에 대비해서 상방까지 방어가 가능한 개량형 APS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는 이런 로봇과 드론이 같이 전투를 하고 있거든요. 전장에서는 이미 실증이 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군 같은 경우는 제규어라든가 루크 같은 무인 차량은 인공지능까지 적용을 해서 국경 경비라든가 실제 전투에 운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에스토니아의 밀렘이라는 회사에서 테미스라는 UGV 지상 무인 체계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양쪽에 궤도 달린 평평한 플랫폼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의무 후송 역할을 맡기고 싶으면 그 키트를 붙이면 되고, 보급하려면 물건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을 적재하면 되고, 전차를 타격하고 싶으면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하면 되고, 기관포, 정찰 감시, 마스터 이런 거를 부착하면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게끔 되고, 일부는 우크라이나에서 실전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같은 경우는 자체 생산한 퓨리라는 지상 로봇을 가지고 중대를 편성해서 러시아군 진지를 공격해서 승리하는 그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UGV가 발전시켜야 될 게 많아요. 오프로드라든가 험악한 지형에서 아직까지도 적응할 수 있는 기술적인 개발이 돼야 되고, 지휘부라든가 인접 아군하고 연결할 수 있는 통신 체계라든가 데이터 링크 이런 문제도 좀 있어야 되고, 발전시켜야 될 사항은 많지만 이미 일정한 부분에서는 실전에 투입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지상 로봇들이 막 뛰어다니고 자유롭게 막 이동하고 그런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사람의 희생을 줄여줄 수 있는 위험한 임무 이런 거는 지금도 충분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유무인 복합 체계가 적용된 기계화 소대라는 개념을 주장을 하고 다니는데,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보면은 전차, 기계화 보병, 방공, 전자전 체계가 동시에 제병 협동 작전을 하지 않으면 이 부대들의 생존성 보장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세대 전차가 나온다고 그러면 유인 전차 한 대가 무인 중전차 2대를 지휘 통제하고 정찰 감시 및 자폭 기능이 있는 소형 드론을 유인 전차에서 운용을 합니다. 또한 기계화 보병 1개 분대를 탑승시킨 장갑차 한 대가 소대에 편성돼서 하차 전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 하차한 보병에는 반드시 소형 지상 로봇이 한 2대 정도 편성이 돼서 보병과 함께 전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장갑차에도 마찬가지 드론이
편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없는 테미스라든가 뭐 이런 형태의 공통 플랫폼 위에다가 대드론 사격이 가능한 방공무기를 탑재한 상태에서 움직이는 무인 체계를 포함해서 이 정도가 전차 또는 기계와 소대의 편성과 운용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주장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K3 뭐 이런 명칭으로 뭐 불리고 있던데 차세대 전차 이런 형태로 이제 명칭을 부르고 있는 것 같고, 꽤 오래전부터 개념 설계는 하고 있었습니다. 외형은 뭐 지금 언론에서 공개됐던 은색의 멋있는 그런 전차 개념을 가지고 있고, 성능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차세대 전차의 설계 개념을 대부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전차, 무인전차, 때에 따라서 사람이 타고 때에 따라서 사람이 타지 않아서도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전차 등 다양하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획득 체계를 적용한다 그러면 다음 차세대 전차는 한 40년에서 45년인데 좀 더 단축시켜서 제가 기대하기로는 한 30년대 중후반기 정도 되는 차세대 전차가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끊임없이 전차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미군 M1 전차만 해도 지금 제가 M1 뭐 IP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뭐 지금 나와 있는데 버전 명칭을 다 외우지도 못해요. 좀 불편할 수 있는 얘기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무기를 개발해 놓으면 개량형을 잘 안 내놔요. 계획은 있어요. K1A3나 뭐 K2A1 정도로 시도는 있는 것 같은데 차세대 전차가 나오기 전까지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많은 업그레이드가 있어요. 360도 전방향 감시 장비, 레이더 경보 장치, 능동 방어 장치, RCWS, 그러니까 뭐 원격 타격 통제 체계, 드론 제모, 이런 것들이 다 부착되게끔 돼 있습니다. K2 전차 대한민국에서 만든 전차입니다. 거기에 업그레이드 시킬 첨단 장치들 대부분 국산화가 가능한 장비예요. 세계 다른 서방 국가의 우수한 전차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해도 될 만한 수준으로 다음 전차가 나올 때까지 우리 전차가 K2, A1, A2, A3로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과학 체계는 이제 어떤 개념이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모든 지형을 전부 다 디지털 맵으로 만듭니다. 3차원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 내부까지 다 포함해서 북한이면 북한 지역, 우리 훈련장이면 훈련장 지역, 작전 지역을 전부 다 디지털 맵으로 만든 상태에서 그 훈련 영상을 딱 띄워요. 어디서? 아크 부대면 UAE에서. 만약에 한국에 있는 다음에 나갈 부대가 이천에 있다 그러면 이천에 있는 다음번 파견 부대가 동시에 접속을 하면은 두 개 부대가 같은 장소에서 훈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날씨를 50도로 올려요. 갑자기 비가 와요. 밤이 돼요. 야간 투시경을 쓰지 않고 연령상 장비를 가동하지 않으면 적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요. 그때 어떻게 전투를 할 것인가를 다 훈련하게끔 공간상의 어떤 제약을 극복하고 훈련할 수 있고 최악의 상황을 부여함으로써 훈련을 하게 만들 겁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게 숙련된 전투원이 부족합니다. 장비보다 사람이 훨씬 중요하다는 마인드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군들, 특히 전차 기계화 부대 승무원들은 4.5km, 5km 사격 통제 장치로도 보이지 않는 표적을 명중시키는 우리 장병들이에요. 가장 우수한 인원들입니다. 숙련된 전차 승무원 한 명은 25년에서 30년이 지나야지 한 명이 탄생하잖아요. 사람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최고입니다. 이 인원들이 제대로 훈련할 수 있게끔 여건을 좀 만들어주고 그 인원들이 오래 좀 근무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성원을 좀 해주셨으면 잘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힘을 주세요. 이상입니다.